자, 그러면 어셈블리 작업까지 진행을 했고요. 등각 상태로 놔두고 이번에는 도면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요거는 그냥 그대로 창은 띄워놓은 상태에서 세문서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도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면 선택을 하고 확인. 자,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용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A2 용지를 선택하겠습니다. A2.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자, 불러올 부품은 1번에서 베이스 작업을 하겠습니다. 베이스. 에서 베이스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에서 불러올 기준면 에서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불러올 건지 주투상도 선정이에요. 정면으로 할 건지 주투상도를 우측면으로 할 건지 좌측면으로 할 건지 선택이 있는데요. 정면을 주투상도로 할게요. 정면.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표시 유형은 기본적으로 언선 제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여기다 클릭할게요. 클릭하기 전에 그래서 척도는 배율과 시트 배율 사용해서 마침 1:1입니다. 그래서 정면을 마우스로 여기다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위로 올려서 평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우측면,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등각도, 그 다음에 왼쪽에 좌측면도 있고요. 아래쪽에 저면도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선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요게 바닥에서 보는 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저면도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Escape. 그래서 자, 마우스로 여기 끝에 가장자리, 자, 여기에서 마우스로 가면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영역이 나오거든요. 이 영역을 선택해서 배치를 다시 배치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참고로 얘를 사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얘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밑에 홀 표시는 다시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린 다음에 언선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나오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선 표시. 그래서 이 홀의 위치, 탭의 위치를 그러면 요거 표시해 놓으면 그래서 치수 기입도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언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저면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면도를 추가를 하려면 뷰 레이아웃에서 모델 뷰 아니, 죄송합니다. 투상도 들어가서 기준 투상도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Z
투상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컨트롤 Z 해놓고 투상도 들어가서 기준면은 만약에 정면 안하고 우측면을 선택하면 우측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면도 해서 측면도 우측면 기준으로 위쪽에 평면도 등각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이 이스케이프 저면도는 정면도 기준으로 생성할 거니까 정면도를 선택해서 투상도 들어가서 이렇게 아래쪽 등각 아래로 보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오시면 돼요. 공간이 좁아서 더 이상 많이 배치하기는 이거를 일단 여기까지만 해 놓겠습니다. 공간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면을 치수 기입을 하는데 여기서 주투상도 기준으로 해서 치수 기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투상도에는 정면도에는 이렇게 수문선 표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저는 여기 수문선 표시를 안 하고요. 부분 단면도를 할 건데 그래서 수문선을 먼저 이것처럼 수문선 표시로 해볼게요. 그래서 정면도를 선택을 하고 표시 이용해서 언선 표시 하시면 이렇게 수문선으로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부분 단면도를 할 거예요. 자, 부분 단면도로 하면 이 홀에 대한 정보도 보고 여기에서 탭도 일부 그래서 요게까지만 부분 단면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 단면도를 하는데 요거랑 요걸 하는데 이제 요게 단면 위치가 얘는 센터 가운데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 단면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깊이가 또 다릅니다. 여기서 치수가 10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쪽 위쪽의 부분 단면도를 여기를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메뉴에서 부분 단면도라고 있습니다. 약간 축소를 해놓고 그래서 부분 단면도에 들어가서 저 단면할 위치를 여기서부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기준은 깊이는 어디냐면 여기 이 원의 중심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깊이는 32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곡점 위치되는 지점에 이렇게 부분 단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탭도 여기서 보이게끔 부분 단면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안 하고요. 필요한 거 요거만 하나만 할게요. 요게 했으니까 요번에는 요쪽만 해보겠습니다. 요게 요 사이 영역에만 그래서 부분 단면도 이걸 한 번에 작업을 해서 하려면 깊이가 달라야 되고요. 그럴 때는 여기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섹션도를 하면 돼요.
계단 단면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요게도 나와야 되니까 제가 이쪽 영역을 부분 단면도 잡기 위해서 영역을 잡고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깊이가 얘가 참고로 10이에요. 아까 도면상에서 깊이가 10이었습니다. 10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10이었어요. 그래서 10 마침 10 그리고 확인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부분 단면 처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컨트롤 Z 실행 취소할게요. 자, 여기 위치를 조금 왼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단면도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단면도. 이렇게 해서 치수가 10이 되는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잘려질 위치가 스케치 보조선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보조선 참조 형상의 중심선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길게 그 다음에 이 선의 위치가 치수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자동 구석이 먹었네. 마침 딱 10이 되네. 자, 뷰 레이아웃에 가면 단면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단면도에 들어가면 일단은 전 단면도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중심점 잡고 아이고야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방향 자 옆으로 갈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서 수직하게 잘랐을 때 그래서 자른 전단면도가 되고요. 컨트롤 Z 자 요번에는 단면도 들어가서 얘가 수직이고요. 요건 수평 방향으로 자 요게 홀 중심으로 잘라 볼게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은 아래에서 위 방향을 바꿔보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방향 보고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자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도 들어가서 아이고야 단면도 들어가서 이렇게 경사 방향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렬을 선택을 하면 자 얘는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클릭해서 기역자 모양 단면도로 하겠다.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확인하면
얘가 기역자 모양으로 단면을 할 수도 있고요. 저기 어디 갔다. 자, 단면도 들어가서 자, 옆에 보면 단면도 옆에 보면 반단면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오른쪽 방향 수직 반단면도 하면 안 되는데. 자, 이게 단면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단면도 들어가서 유형은 이게 정렬템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홀의 센터에서 시작을 하고요. 첫 번째는 수직하게, 그 다음에는 수평 방향으로 갈게요. 수평.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확인하지 말고요. 스케치 편집이라고 있어요. 자, 스케치 편집에 가서 요게 끝점을 조금 내려서 옆으로 갈게요. 이게 수직이 아니었나? 클릭이 아까 잘못됐네요. 요 라인 선택해서 수직. 그 다음에 이 끝점에서부터 선을 하나, 끝점에서 시작해서 선을 하나 수직하게 하나 내릴게요. 이스케이프 누르고, 그 다음에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이 모서리에서부터 요 선의 홀의 위치가 직경이 치수가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이렇게 계단 형태로 만들고, 자, 그리고 스케치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표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존의 축소 단면도를 작성을 할게요. 위에 거를 클릭을 해줘서 그 다음에 옆에다가 위치 클릭하면, 자, 이렇게 계단 단면도, 이렇게 꺾여진 단면도를 옆에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홀에 그래서 나사산 표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나사 길이보다 드릴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딱 맞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 베이스를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드릴 깊이가 더 깊어야 되거든요. 나사 길이보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건 창은 그대로 두고 창 윈도우에서 베이스,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구멍 가공 마법사를 수정할게요. 자, 여기는 나사 M6 나사 구멍,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자, 나사의 길이가 해서 이게 나사선이
나사의 길이에요. 얘가 10mm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요거는 10보단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13으로 해볼게요. 나사 길이 10으로 하고 요게는 13으로 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수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윈도우 창에서 여기 시트 도면 작업하는 거로 가서 여기서 확인해 보면 요게 드릴 직경이 조금 더 길이가 추가로 더 길어져서 앞에 모델링을 편집을 하면 여기서 도면도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단 단면도를 사용을 해 본 거고요. 자, 아까 여기서 부분 단면도로 뭐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 위치가 달라서 그래서 부분 단면을 두 번으로 나눠서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수기 주석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확대해서 보면 여기 단면 작업했던데 여기서 센터 라인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센터 라인, 그래서 주석에 보면 중심선이라는 거 있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드릴의 안쪽 홀 양쪽 두 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센터 라인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 작업이 가능합니다. 중심선은 체크 계속돼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요게도 센터 라인. 엄밀히 따지면 요거는 선은 요 선도 그래서 계단 단면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 단면도로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중간에 선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숨기기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형상에 에서 정가운데 에서 대칭 형상의 가운데에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표시도 가능해요. 모서리 엣지랑 반대편 모서리 엣지 잡으면 이렇게 센터. 만약에 우측면에도 홀의 센터 표시 있고 단면 표시 있는데 센터 라인이 이 끝까지 가고자 한다는 여기 모서리랑 모서리를 잡으면 이렇게 센터 라인 절단선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절단선이고요. 여기 센터 라인. 저면도도 마찬가지로 이 형상의 도형의 정중앙에 상하 대칭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모서리랑 모서리 선택해서 센터 라인 그렸습니다. 그래서 홀은 자동으로 여기 중심 마커가 자동으로 그려졌는데 그냥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 자, 여기서 정면도를 보면 숨은 선 빼고 나서는 자, 여기 보면 정면도에 보면 자, 요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게 선이랑 요게 선은 실제 요게 선이 중간에 없습니다. 요 선도 없고 밑에 선도 요 라인도 없어요. 자, 요 선은 뭐냐면 등각도를 보면 여기 있죠. 등각도 R곡면이랑 평면이 만나는 이 경계 라인, 여기 바닥에 필렛을 줬어요. 필렛과 면과 라운드가 져 있는 여기 모서리 라인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제도는 도면에서 간략하게 각져 있으면 이게 실선으로 표시돼야 되는데 탄젠트 할 때는 요거는 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게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요. 클릭을 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여기 보면 모서리에서 숨기기 표시하기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필렛 모서리도 선택해서 숨기기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얘도 언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선택을 하고. 근데 이거, 여기 단면도 있으니까 언선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자, 단면도를 사용할 때는 언선 표시는 제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기. 여기 있는 정면도부터 작업할게요. 진행형 치수. 모서리 엣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도 되고요. 또는 점과 점을 선택을 해도 돼요. 이게 점과 점을 선택해서 높이 치수. 또는 선과 선을 선택해서 사이 치수. 그 다음에 요 선을 선택해서 그대로 가면 경사, 그다음 옆으로 해서 이렇게 경사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가로 방향의 치수. 자동으로 높이 맞추기 위해서 추적선이 위치 비슷한 데 가면 자동으로 추적선이 나타납니다. 요 라인 선택해서 약간 버벅이네. 자, 여기 사이 치수. 네,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 사이 치수도 이렇게 추가했다.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서 얘가 조금 반응이 살짝 느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면, 자, 여기 보면 22, 그 다음에 여기 96, 26을 다 더하면 여기 144죠. 그러면 얘는 중복 치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아래쪽에서 중복 치수는 참고 치수로 바꾸면 돼요. 중복이 안 되려면. 그래서 여기 보면 치수 텍스트 앞에 갈로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참고 치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중복으로 안 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두께 높이는 안 했네요. 위치를 조금 가서 바닥에서부터 여기 높이 16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할게요. 참고로 여기서는 도면을 보면 여기 도면은 저면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면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홈 있죠. 홈의 폭은 우측면도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면도를 그렸으니까 여기 있는 치수는 여기 폭 16, 32. 그 다음에 여기 홀의 위치. 요거는 저면도에다가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선과 선을 선택해서 먼저 16, 그 다음에 옆에 32, 그 다음에 여기 센터랑 센터 선택해서 44,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64.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모양은 여기에서 일반적인 화살표가 아닌 거는 여기는 해서 환경 설정에서 화살표 모양이 바뀌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 환경 설정은 다음 시간에 여기 화살표 모양 바꾸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치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 탭의 위치는 38, 그리고 이 탭과 탭 사이는 70. 노란색 추적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치 맞춰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치수는 테이퍼 각도는 여기서 우측면에서 해야 되고 R값도 우측면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높이도 우측면에서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바닥에서부터 이 센터의 높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과 선을 선택해서 사이 각도, 그 다음에 요게 원호 선택해서 R값, 그 다음에 여기 높이 36이 없네. 이렇게 50이 됐고 여기 16. 오케이. 그 다음에 우측면에 대해서 이 홀의 크기는 이거 안 했군요. 그래서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이 원의 홀의 크기 16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원호 선택해서 R값 16, 그 다음에 일단 저장을 해 놓고요. 그래서 바이스 일단 1번 베이스가 되고요. 확장자는 그래서 요게 보면 요거는
그래서 솔리드웍스 도면이에요. 그래서 확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DRW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솔리드웍스 도면으로 작업을 먼저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면에서 기본은 솔리드웍스 도면이고 삼각형 클릭을 해서 DWG 하면 CAD 도면으로 CAD 파일로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하고 저장해도 되고 옵션에 들어가서 뭐 CAD 버전, 그래서 일단 낮은 버전으로 해서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CAD 파일로도 저장되고요. 자, 그리고 요 도면 작업은 뒤에서 계속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